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검정고시 또 대안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올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오면 되는지 방법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좀 보시고요. 검정고시 대안학교 해외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과 포트폴리오 서류의 실체 그랬죠?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검정고시 대안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국내 대학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좀 보면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또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인서울 대학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계부가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해외고 학생들도 국내 대학을 학종으로 준비를 할 때 없는 게 생계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생계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죠. 실제로는 잘된 생계부, 잘못된 생계부, 대학에 합격한 생계부, 합격하지 못한 생계부를 갖고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생계부에 준하는 서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입학사관관들이 우리 학생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 영상에서 봤죠? 이 전공 역량까지는 똑같아요. 재학생들하고. 근데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그럼 이 전공 역량을 만들어 넣는 그런 생계부가 없으니까 이 생계부를 대신하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또 증빙서류라는 서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우선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대학 갈 때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포트폴리오라는 서류가 하나가 있고요. 혹은 다른 말로는 전공 역량 혹은 전공 학습 보고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서울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종을 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받는 서류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계부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두 번째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증빙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이미 영상을 찍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증빙서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우리 학생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자, 뭐가 나왔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필 서류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게 실제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생들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 받는 우리가 목록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첫 번째 연번 그래서 숫자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건수라고 합니다. 건수. 건건이 하는 건수. 다시 말하면 2019학년도까지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 뭐 경희대학교에서 받는 그 포트폴리오의 건수가 증빙서류의 건수가 5건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활동 기간이 나오네요. 활동명이 나오네요. 여기에는 뭘 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공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의대를 갈 건데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이 다음에 내 꿈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우리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전공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의대를 갈 거다. 어떻게 갈 거냐? 나는 신경정신과, 정신과 의사가 될 거다. 닥터가 될 거다. 미래에. 그렇다면 나는 신경정신과 닥터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냐? 내가 좀 보자. 대학교 입학사관관들이 좀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한 노력의 구체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발행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대안학교를 지금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문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대안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대안학교에서 한 발급된 뭐 봉사 대안학교에서 한 내용들을 갖고 이걸 만들고 싶다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대안학교가 인가가 된 대안학교냐 비인가 대안학교냐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죠. 제가 보니까는 한 80,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여기서 그래서 무슨 대안학교 이렇게 딱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봉사를 뭘 했음 이렇게 써서요. 무슨 대안학교에서 발급함 이렇게 징빙시간 발행기간을 쓰시는데 이러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짱 헛거다. 왜? 발행기간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발행한들 이 인가가 되지 않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거는 다 무슨 학원에서 발행하는 그런 봉사증 그런 프로젝트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셔도 어떤 징빙성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징빙서류라는 게 있죠. 징빙서류.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5권의 목록표, 책으로 치면 요약본, 차례 같은 거고요.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신경정신과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은 공모전이 있는데 이 공모전이 우리가 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큰 대회에서 발행처가 아주 명확한 대회에서 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상담과 정신과 어떤 봉사를 겸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매뉴얼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이건 좋습니다.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발행기간이 명확하니까. 이건 속된 말로 어떻게 사설기관에서 하는 캠프처럼 가서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상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활동기간이 이거를 한 2년 동안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부터 지금 19년까지 노력을 했다고 쳐봐요. 2년이죠. 이 프로젝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또 상까지 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상까지 탔어요. 발행처가 보건복지부예요. 그럼 이거는 이 프로젝트가 본인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내용과 맞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건수로 우리가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행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하나의 항목이 됩니다. 봉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소아 아동들의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가 돼서 앞으로 아동들의 어떤 그 신경정신과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했다고 이제 꿈을 그렇게 전공 영역을 잡았다고 하면은 이 봉사도요. 그냥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하시는 병원에 가서 봉사를 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정확하게 VMS라는 게 있습니다. VMS에 들어가서 이 봉사의 내용이 이 VMS에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기다 발행기관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책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2년에 넘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생이 이 공부하는 이 전공 역량을 쌓아가는 분야가 굉장히 깊어지고 굉장히 넓어지죠. 실제 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 전공 역량을 넓혀가고 봉사를 통해서 실제 본인이 한 내용들을 이 봉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겠습니까? 이걸 갖고 아이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7년부터 예를 들면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책을 썼어요. 여기에는 그럼 뭐를 넣으면 됩니까? 발행기간에는. 이 책을 출판한 정식 출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출판사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출판사를 쓰는데 이것이 무슨 1인 출판사다. 독립출판사라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안 되고 정말 이 아이의 능력을 잘 객관적으로 계약관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이 출판사에 대한 발행이 출판사 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엔 또 이런 문의도 와요. 논문도 넣어요. 논문도 넣는데 이 논문이 무슨 5성급이다, 6성급이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트렌드가 있어요. 논문을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갖고 하도 장난질들을 많이 해놔서 논문은 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제가
이건 성균관대학교 이 목록인데, 아까 우리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5건을 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뭐 장기간 내에 막 이렇게 해서 내면 안 되고, 시간을 갖고 그 학생이 전공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조금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건수가, 쉽게 말하는 건수가 10건이나 받네요. 그렇죠? 자료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넣는 겁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더 뭐예요? 건수가 많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하려면 10건의 어떤 전공 역량 항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여부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부가 없으니까,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은 학생부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발행처가 되는 거죠. 아까 경희대학교에서 본 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행처가 되는, 발행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책으로 보면 목차가 되죠. 목차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증빙서류라는 건 뭐야? 증빙서류? 그렇지. 그러면 아까 전에도 경희대학교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얘기할 때 발행처에 대한 증빙, 교육부 장관이 도장을 꽝 찍고 거기 상을 탔거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나갔다는 그 증빙,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했다는 그 증빙, VMS에서 봉사를 했다는 VMS 시간이 들어간 그 증빙이 바로 증빙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증빙 서류가 몇 건이 돼야 돼요? 똑같이 10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성균관대학교에서 10건이 돼야 되는 거죠. 10개니까. 경희대학교에서 몇 개가 돼야 돼? 5건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증빙서류예요. 그래서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혼동하지 마시라. 증빙서류는 정확하게 증빙이 되는 내용들을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뭐냐? 자, 제가 생계부 컨설팅, 소위 말하는 저는 컨설팅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든 생계부를 분석해 드렸어요. 잘된 생계부야, 잘못된 생계부. 그랬을 때 생계부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용이었죠. 이 재학생들은 7대 창제 활동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목상 우리가 내신 빼고요. 자율, 진로, 봉사, 독서, 세특 같은 그런 우리가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이 기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은 어떤 생계부가 없다 보니까 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정신과 닥터가 되고 싶은 미래의 그 학생이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야.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명은 들어가 있고 지금 학생부의 기재는 증빙서류는 받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 누가? 입학사관관들이. 그쵸?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드냐. 자, 보세요. 성균관대학교 10개 항목 이내 활동 증빙서를 20페이지 이내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20페이지 이내로 제출.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페이지? 이거는 한 페이지면 끝나는데 요거는 목록표. 그 다음에 증빙은 우리가 이렇게 증빙한 증빙 서류를 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 내용을 20페이지 이내로 제출.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10건이니까 곱하기 한 건당 그 내용을 A4 용지 2장으로 하면 뭐가 돼요? 이게 20매가 되겠네요. 그쵸?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물론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던 자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증빙서류 안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또 서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다?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성균관대학교는 몇 건이었나? 우리가 그 경희대학교는 몇 건이었나 한번 볼까요? 경희대학교는 요러니까 곱하기 5장이잖아? 곱하기 2 하면 몇 개냐? 10장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거는 자세하게 그 대학교마다의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기가 한 증빙서류에 대한, 학생이 한 증빙서류에 대한 전공 역량에 대한 뭐다? 구체적인 내용이구나. 보통 A4 용지 한 건당 2장 해서 우리가 5개를 받는 건 10장, 대학은. 그 다음에 10건을 받는 대학은 20장. 이렇게 되는구나. 보면 되고. 증빙서는 구체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게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구체적인 사항을 통해서 증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지면요. 대학에 9월 초순 정도에 대학에 보통 9월 5일부터 한 9월 10일 정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전공 역량이 담긴 증빙 자료를 받는데 대학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자, 우리가 검정고시하고 해외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진실성이 담겨야 돼요, 이 서류에. 우리는요, 검정고시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고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국제학교 모든 학생들과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는 요 땅에서 3학년 1학기까지 1년, 2년 반을 생계부를 쓸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선 진실성이라는 것은 기간에 대한 확충성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단 그냥 한 3, 4개월 준비해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일반고 학생들처럼 전공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본인한테 맞게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구체성과 입체성을 갖고 전공 역량에 대한 걸 확충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생계부가 한번 변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준비 방법이 변합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증빙 서류를 받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학을 갈 절호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이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지는 가봐야겠지만 이 서류들을 또 축소해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불이익을 어디에 받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학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전공 역량에 맞는 내용들을 탑재해서 포트폴리오와 증빙 서류에 넣어야 된다. 세 번째, 또 중요한 내용,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 증빙 서류와 포트폴리오가 우리 그 재학생들한테 생계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쓸 때 절대로 여러분들도 전공 역량이 탑재된 증빙 서류와 포트폴리오에 한해서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소개서를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12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로 너무나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무 준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마음을 제가 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나중에 이제 면접까지 가는 건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그래서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인강을 제가 쓴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서라는 그 책과 함께 볼 수 있게 인강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인강을 보시면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증빙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도 이제 올려드릴 거 업데이트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어쨌든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도 생계부가 있어야 되는데 생계부가 없다. 중요한 게 뭐다? 포트폴리오와 증빙 서류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포트폴리오와 증빙 서류를 헷갈리면 안 된다. 증빙 서류는 정말 발행 기관에서 정확하게 발행되는 증빙 서류로 가야 되고 포트폴리오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전공 역량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제 보면 1번부터 10건까지 있는 대학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는 구성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뭘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넣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넣어야 되고, 어떤 건 넣지 말고 빼야 될지. 특히나 좀 단기간에 이제 학종을 준비하러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긴 기간을 또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 20살이 되거나 21살이 되는 학생들 있죠? 이제 재수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학생들은 더 나이를 먹으면 학종으로 대학 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20살이나 21살 지금 현재 시점에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좀 빨리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넣어야 되는 부분과 안 넣어야 되는 부분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상담이나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또 대안학교 학생들도 좀 올바른 방법으로 쓸데없이 준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19살 학생이 한 번 시간 낭비해버리면 봐봐 20살 재수생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